오늘은 백제의 기원과 대륙백제에 대하여 역사 기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제는 고구려, 신라, 가야와 함께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 중 하나로서 기원전 18년에 건국하여 기원 후 660년에 멸망한 678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왕국이다. 이번 시간에는 백제인들은 어디에서 온 누구인가, 그리고 중원 대륙에 존재했던 대륙백제는 사실인가에 대하여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백제가 한반도 중부와 서남부 일대에만 존재했던 매우 작은 나라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나라 원제 제위 연간 소혁이 양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사절들의 모습을 그린 양직공도에 백제에 관한 매우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 양직공도에 백제의 사신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고 백제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소개되어 있는데 백제에 대한 그 기원과 전성기의 백제 강역에 대한 정말로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양나라의 양직공도에 나오는 백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직공도에 기록된 백제국사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양직공도 백제국사. 백제는 옛날의 레이이며 마한에 속한 나라였다. 신나라 서진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 낙랑을 차지하여 다스리자 백제 또한 요서, 진평연을 차지하여 소유하였다. 백제는 진나라 이래 항상 공물의 예를 갖추어 왔다. 동진, 의희 연간에 백제의 왕인 여전 전지왕과 유송, 원가 연간에 여비 비유왕과 남제, 영명 연간에 여태 동성왕은 모두 중국의 관작을 받았다. 양나라 초기에 부여태 동성왕을 정동장군으로 삼았는데 이후 고구려에게 격파되었고 양무제 보통 2년에 백제왕 여융 무령왕이 보낸 사신의 표문에 이르기를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하였다. 백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성을 고마라하고 읍을 담노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의 군현과 같은 것이며 22개의 담노가 있는데 백제왕의 자제 종족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 백제 주변의 소국으로 반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사문, 하침나 등이 있으며 백제에 부용하고 있다. 백제의 언어와 의복은 대개 고구려와 같다. 걸을 때 팔을 모으지 않으며 절을 할 때 다리를 굽힌다. 모자를 관이라 하고 저고리를 복삼이라 하며 바지를 곤이라 한다. 그 언어에 제하 언어가 섞여 있고 이는 지난해 풍속이다. 양직공도에서는 백제가 옛날의 레이였으며 마한에 속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진나라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 낙랑을 차지하여 다스리자 백제 또한 유서, 진평연을 차지하여 소유하였다고 합니다. 백제는 도성을 고마라 불렀으며 다스리는 담노가 2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직공도에 기록된 백제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백제의 기원이 옛날의 레이족이었다는 것이며 둘째로 백제는 마한에 속한 나라였다는 것이다. 셋째는 서진 말기에 고구려가 유동, 낙랑을 다스렸고 백제는 유서, 진평연을 소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는 전성기 때의 백제는 고마라는 왕성과 지방 행정 단위로 22개의 담노가 있었으며 여러 개의 부용국들을 거느린 커다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 기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기원, 레이. 양직공도에서는 백제를 레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저명한 금석학 학자 왕원당 선생에 의하면 레이는 레이의 초기 문자라고 한다. 레이에 대하여 중국인들이 정리한 위키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는 동이족의 한갈레이며 지금의 산둥반도 일대에 거주했다. 전하여 오기를 하나라 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일찍이 레국을 건국했다. 상서에 이르기를 레이는 청주에 거주했다. 마융은
레이가 바닷가에 거주했으며 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안사고는 다른 무리들은 레산 아래에 거주했으며 유목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중국 산동성 작가협회 주석 장희 교수의 저서 제나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에 백제 기원이 되는 레이에 대한 매우 놀라운 내용이 나온다. 제나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교동반도 동쪽의 원주민은 레이 사람으로 불린다.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중에 일부 내지 대부분은 아주 먼 옛날 바이카로 이남에서 이 광대한 교동반도 지역으로 왔으며 용맹한 유목민족에 속한다. 그 당시 요동반도 이남의 노철산 해협에는 아직 침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즉, 옛 등주와 동북지역 사이에는 커다란 수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육지로 서로가 통해 있었다. 그들은 남에서 북으로 혹은 북에서 남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혹한지대에서 줄곧 남하하여 사계절이 분명하고 토지가 비옥한 교동반도 지역에 정착했다. 새로운 지리 환경 속에서 준말을 몰던 민족은 점차 마음을 다잡고서 뽕나무를 심고 농사지으며 정밀농업의 초창자가 되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내 나라를 세웠다. 가장 흥성했던 시기에 내 나라의 영토는 매우 광활했다. 오늘날의 교동반도 동쪽을 포괄했을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황하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태악에 이르렀다. 이는 훗날 제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의 강역과 거의 맞아떨어진다. 레이 사람들은 휘돌아 다니는 게 습성이었고 호기심 많고 활달한 동시에 야심이 넘치는 것이 바로 제나라 동쪽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이후에 정말로 제나라 문화와 정치에 영향을 미쳤는데 제나라의 정치관과 문화관은 죄다 레이 사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제나라의 왕자부터 대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런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북쪽뿐 아니라 동쪽으로도 갔다. 조선업이 발달한 이후 동네의 업은 국내 제일이었다. 레이족을 비롯한 동이족들이 언제부터 중원 대륙에 거주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하여 규원사화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원사화 단군기 처음 신시의 말기에 치우씨의 형제가 비록 탕록으로부터 물러나서 돌아왔으나 동방의 사람으로 배대 지역을 차지하고 생활한 자가 매우 많았으니 한나라 땅의 사람들과 섞여 거처하면서 농사짓고 누에치며 길쌈하고 가축을 기르는 것을 미천으로 하여 생업을 삼았다. 또한 남쪽 지방의 바다섬 백성들은 모두 진주와 물고기 및 조개 등으로 한나라 땅에서 서로 교역하더니 차차 해변의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해대와 강외의 땅에는 마침내 마을을 이루어 한나라 땅의 백성들과 교류하며 섞여 살게 되니 상서에 이른바 우이와 레이 및 회의와 도이 등이 모두 그들이다. 백제 기원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원조왕 백제의 시조는 원조왕이다. 국호를 백제로 고쳤다. 그 계통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함께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성씨로 삼았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여족의 변천, 이동 과정에 대하여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하광학 선생은 동이 원류사에서 부여족의 변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하광학 선생의 동이 원류사 부여는 상나라, 주나라 당시 부이족 중의 하나인 부유이다. 또한 조이의 한갈래이다. 부유는 또한 부유, 어여라고도 한다. 원래 산동성 임기 일대에 거주했다. 후에 한갈래의 사람들이 서쪽으로 옮겨가서 하남 내향에 이르렀다. 다른 한갈래는 북쪽으로 옮겨가서
동북에 이르러 부여국을 건국했으며 무릇 북부여라 한다. 후에 전연에게 멸망당하였다. 북부여의 다른 한 갈래는 동쪽으로 나아가 졸본천으로 옮겨갔는데 이것이 동부여 또는 졸본부여라 칭한다. 동부여는 고구려에 병합되었다. 부여 왕족의 또 다른 한 갈래는 남조선 지역으로 건너가서 백제국을 세웠는데 뒤에 당태종에 의해 멸망했다. 하광학 선생의 동의 원류사를 정리해보면 첫째, 부여는 상나라, 주나라 당시에 존재했던 구이족 중의 하나인 부유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부여족은 상나라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여족은 조이족의 한 갈래이다. 신백강 박사의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에 의하면 최초의 동이족이 새를 토템으로 하는 조이족이었고 이 조이 민족들이 차츰 9개의 이족, 즉 구이로 분화 발전하였다고 한다. 세 번째는 부여족은 원래 산동성 임기 일대에 거주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제는 부여에서 나왔고 백제는 옛날에 레이족이었으며 산동성 일대에 거주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여족도 산동성 임기시 일대에 거주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여족과 백제 사람들은 산동성 일대가 그들의 고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상나라 당시부터 산동 반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여족의 일부가 서쪽 하남 내양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며 부여족의 또 다른 일부는 동북쪽으로 이동하여 북부여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후에 북부여의 한 갈래가 동쪽 졸본천 지역으로 이동하여 졸본부여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여 왕족의 또 다른 한 갈래가 남조선 지역으로 이동하여 백제국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산동반도 일대에 살던 부여족, 즉 백제의 레이족을 포함한 부여족이 여러 갈래로 이동하여 갔으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산동반도에서 제나라와 병합되어 그곳에서 계속하여 존속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산동반도 일대에 백제 기원이 되는 레이족들이 살았었다고 했는데 산동반도에서는 레이족의 레자를 사용하는 레산, 레수, 동래, 복래 등의 지명들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중국 산동반도와 백제와 레이에 관하여 매우 흥미로운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동성 지역의 역사, 지리, 풍속을 기록한 지서인 산동통지에 레이족이 세운 나라인 레국왕의 사당에 대한 기록이 있다. 산동통지에 나오는 레국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왕사, 즉 레왕의 사당은 현의 서남, 현성에 있는데 옛날에는 백지레왕의 사당이라고 불렀다. 지금 산동통지에서 말하기를 산동성에 레왕의 사당이 있는데 옛날에는 백지레왕의 사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백지레왕은 백지 더하기 레왕으로 보이는데 백지레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백지레왕은 백지 더하기 레왕인데 여기서 백지는 백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지레왕은 곧 백제레왕이라는 것입니다. 백제의 제자는 중국어 발음으로 지라고 발음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에서 백제가 중국 산동성, 절강성 일대를 점령하여 다스렸다고 하며 정인보 선생은 산동성에 남아있는 백지레왕의 사당은 백제레왕의 사당이라고 한다. 즉 백지가 백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 산동성 지역에 백지레왕의 사당이 있다는 기록은 한서 지리지 및 당문습류, 재승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한서 지리지, 산동성 동래군 편입니다. 한서 지리지의 동래군, 청주, 레산 레임금 사당, 그리고 백지레왕의 사당에 관한 기록들이 보인다. 삼국지, 위서, 외전을 보면
외국의 큐슈 지역에 이 백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보인다. 백제가 큐슈 지역에 진출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백제국에서 이자는 이전, 예전이라는 뜻이며 백제국은 백제국을 가리킨다고 하며 제자와 지자는 고대에는 서로 통하는 글자였다고 한다. 백제의 기원이 되는 레이 부족은 본래 산동 반도 일대의 토착 민족이었으며 규원 사화에 의하면 레이 부족은 치우의 탕록 전쟁 당시부터 산동 반도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주나라 강태공의 제나라도 산동 반도 일대에 있었다. 백제의 레이족과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는 모두 산동 반도 일대를 근거지로 하였다. 장회의 교수의 제나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에 의하면 레이족이 세운 레국의 영토는 제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의 강역과 거의 같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원전 567년 레국이 제나라에 병합될 때 레국의 마지막 왕은 레공공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부유이다. 그런데 풍속통, 논어정예 등에서는 부여를 부유라고도 한다. 이번에는 부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여, 부여와 부유는 같다. 동의적인 구의의 다섯 번째가 부유이다. 부유 시백제를 부여라고도 기록했다. 조선 후기 한치윤 해동 역사 부여국 풍속통에 의하면 구의 중에 부유가 있다. 부유는 부여이다. 통지 시정약에 이르기를 부유 시백제의 부여는 부유의 의미 변한 것이다. 이하 주소에 의하면 구의족 중에 다섯 번째로 부유가 나온다. 양장거의 삼국지방 등 동의전에 또한 부여를 부여라고 쓰고 있다. 무릇 부여, 부유 등은 모두 동음전사이다. 정리해보면 동의족인 구의족 중에 다섯 번째가 부유인데 부유는 부여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치윤의 해동 역사에서는 부유 시백제를 부여라고 표현하여 백제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지역이 춘추 전국시대 때에는 제나라였는데 그 이전 상나라 때까지는 이곳이 레국이었다. 즉 레국이 훗날 제나라로 바뀌면서 레나라 사람이 제나라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하광학 선생의 동의 원류사에 의하면 이 당시 많은 레이족 사람들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여러 곳으로 이동해 갔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레이족 사람들은 제나라의 구성원인 제나라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나라와 백제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제나라의 제자와 백제의 제자는 그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라는 명칭은 주나라의 개국 공신인 강태공의 제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이전 상나라 당시 각골문에도 제라는 지명이 나온다. 제라는 명칭은 산동성 일대를 가리키는 옛날 지명이라고 한다. 상나라 각골문에서 제자는 산동 반도 지역의 지명으로 사용되었다. 여시 춘추, 태공망 동이지사야. 태공망, 강태공은 동이족 사람이다. 제나라를 건국한 강태공도 동이족 사람이라고 합니다. 산동 반도 지역과 제라는 나라 이름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원 대륙에서 건국되었던 여러 제나라들과 산동성 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나라 시대의 강태공이 건국한 제나라는 산동성 일대의 지역으로 강제와 전제의 수도는 임치였다. 사기, 제태공 세가, 태공망 여상, 즉 강태공은 동의 상인이다. 해곡현, 즉 지금의 산동성 거연 사람이다. 지금 사기, 제태공 세가에서 말하기를 강태공은 산동성 출신이라고 합니다. 사기, 제태공 세가. 부왕은 상나라를 평정하고 천하의 왕이 되었고 사상보, 즉 강태공을 제2영구 땅에 봉했다. 사기 정의, 괄지지에 이르기를 영구는 청주 임치 북쪽 백포 밖 외성중에 있다.
지금 사기에서는 주나라 창업자 무왕이 개국 공신인 강태공에게 제의 영구 땅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태공의 제나라 이전에 이미 그 땅을 제라고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고조 유방의 전환 시기에 제나라는 전환의 제후국이다. 그 영토는 지금의 산동성을 중심으로 하며 수도는 임치였다. 남제는 남북조 시대 강남 지방에서 건국된 남조의 두 번째 왕조이다. 남제 또는 소제라고 부른다. 남제의 건국자 소도성의 가문은 산동성 난릉 출신이다. 난릉현은 산동성 임기시 지역이다. 남제 건국자 소도성 가문은 난릉소시이며 원래 산둥성에 거주했으나 동진의 건국 과정에서 전란을 피해 지금의 강소성 화이안인 회음으로 이주했다. 남송, 순제 유준을 옹립한 후 479년 순제에게서 나라를 넘겨받아 나라 이름을 제, 연호를 건원으로 하였다. 위서, 열전, 도의소도성, 도의소연, 도의소도성, 소도성은 도의족이다. 남제 건국자 소도성의 구촌 조카가 남양의 건국자 소연이다. 위서에서 말하기를 소도성은 도의족이라고 합니다. 상서, 정의, 도자는 마융이 이르기를 도의는 북위의 나라이다 라고 하였다. 공안국은 조자를 도라고 읽었다. 지금 보신 상서정의에서 말하기를 도의는 북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안국은 조의와 도의는 같다고 합니다. 남제의 건국자 소도성은 도의족이다. 도의는 조의이며 결국 동의족이란 말이다. 북제는 주나라 당시 제나라를 건국한 강태공의 후손인 발해고씨 고환 고양이 건국한 나라이다. 발해고씨는 강성고씨이다. 발해고씨는 남북조시대 북제의 황족이다. 발해고씨의 시조는 고해이고 북제 황족의 고환과 고양이 보인다. 북제를 세운 발해고씨의 시조가 고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태공의 9세 후손이 고해라고 합니다. 신당서 제상 세계일 고씨성은 강씨성에서 나왔다. 제나라 강태공의 6세 후손은 문공적이며 문공적은 공자고를 낳았고 공자고의 손자는 고해이다. 지금 신당서에서는 북제를 세운 발해고씨의 시조가 되는 고해가 강태공의 9대 후손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유민 이정기의 제나라, 당나라가 안사의 난등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였고 고구려 유민 이정기는 산동반도 일대 15개 주를 점령하여 다스렸다. 아들 이납이 782년 국호를 제라 칭하고 왕위에 올랐다. 이사고, 이사도를 거치면서 모두 3대가 765년부터 819년까지 55년간 산동반도 일대를 다스렸다. 그런데 나라 이름이 제나라였다. 당나라 말기에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산동 지역 출신의 황소는 장안을 점령한 후 881년 제나라를 건국했다. 황소는 조주 원구 사람이다. 즉 지금의 산동 하택 서남이다. 나라 이름을 대제, 즉 제나라라고 하였다. 황소는 산동 조주 원구 사람이다. 지금의 산동 조연이다. 보신 바와 같이 황소는 그 출신이 산동 반도 지역 출신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제나라들은 산동 반도의 지명에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나라 이름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나라 갑골문에서 제자는 산동 반도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었습니다. 둘째, 주나라의 제후국인 채나라는 산동 반도 일대에서 건국했다. 여기에 제나라는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 전환의 제후국인 제나라는 산동 반도 일대에 건국했다. 넷째, 남북조시대 남조의 남제는 남제의 건국자인 소도성의 가문은 산동성 난릉 출신이다. 즉 출신 고향의 지명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나라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다섯째,
북조의 북제는 강태공의 후예인 강성고씨가 산동반도 일대를 포함한 지역에 건국했다. 발해고씨인 그들은 자신의 조상인 강태공의 제나라를 그 정체성으로 삼은 것이다. 여섯째, 고구려 유민 이정기의 제나라는 산동반도 일대에 건국했다. 일곱째, 황소가 건국한 제나라에 대하여 황소는 산동 지역 출신으로 황소의 난을 일으켰다. 즉, 황소는 그 출신이 산동성 지역이었다. 결론적으로 제라는 국명을 사용한 이유를 살펴보면 1번 지역적으로 산동반도 일대에 건국한 경우 2번 산동반도 출신이 다른 곳에 가서 나라를 건국한 경우 3번 자신들의 조상이 건국한 국명을 계승한 경우 예를 들면 강태공의 제나라와 북제가 그렇다. 그렇다면 백제의 경우에도 그 출신이 산동반도 지역이므로 고향을 떠나 먼 곳에 가서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나라 이름을 제라고 지은 것은 아닐까 합니다. 백제의 나라 이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백제 산동반도와 관계되는 제라는 나라 이름과 백제의 제자를 살펴보면 백제제는 제나라 제자에 물수변이 더해진 형상이다. 백제의 제자가 제나라 제자에 물수변이 더해졌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명칭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서 동의열전 백제 당초에 백가가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여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불렀다. 지금 수서의 내용은 100개의 가문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를 건국했기 때문에 백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결국 백제의 제자에 물수변이 붙은 것은 제나라 지역 사람들이 물을 건넜기 때문에 제나라 제자에다가 물수자를 붙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제나라 사람들이 백제를 건국한 후에 매우 활발한 해상 활동을 전개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나라 사람들이 물, 즉 바다를 건넜다. 백제의 제자는 바다를 건넌 제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바다를 건넌 제나라 사람들이다. 백제인들의 고향인 산동반도는 수산물 어획량이 매우 풍부한 곳이며 염전, 소금업이 고대로부터 발달한 곳이다. 또한 지도에서 보듯이 해상 무역과 해상 활동의 요충지로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중국의 해군 기지가 그곳에 있다. 당나라 당시 산동반도 지역은 나라 전체 소금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염전과 전체 곡물의 10%를 차지하는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었다. 철과 동도 전체의 10%를 생산하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다. 백제가 중국 대륙의 유섭, 산동성, 절강성 및 일본 열도 등에 이르는 거대한 해양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본래부터 매우 활발하게 해상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산동성 지역과 우리 민족의 선조인 동이족과는 과연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지금 보시는 지도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이족의 활동 영역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상나라 당시의 동이족 분포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대륙의 본래 주인은 우리 민족의 선조인 동이족이었습니다. 참고로 동이족은 9종류의 이족, 즉 9이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이족의 영역이 고조선, 즉 단군조선의 강역입니다. 이 지도는 중원 대륙의 영토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의 지도로서 고조선 말기의 지도입니다. 백제, 레이족의 고향인 산동반도 일대는 본래 동이족, 즉 이족들의 땅이었으며 동이족들은 화하족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그곳의 토착민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조상인 동이족에 대한 역사 기록과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 왕제에 이르기를 동방을 이라한다. 이란 뿌리이라. 이에는 9종류가 있으니 일컬어 현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 등이다. 동방을 이라하는데 이에는 9종류가 있다. 즉 9이이다. 후한서 동의열전
동이는 거의 모두 토착민으로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하고 머리에 관으로는 고깔 모자를 쓰고 비단 옷을 입는다. 동이족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기록에 나오는 것은 우이이다. 구이족의 다른 명칭이 우이이며 유임금식이 존재하던 이의 명칭이다. 우공구주도와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에 우이가 나온다. 우공구주도는 중국 고전 역사책인 서경, 하서 우공편에 기록이 있으며 요순시대의 우, 즉 하나라 건국자인 우의 치수사업 지도인데 여기서 청주가 우이 지역이다. 우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금지명 대사전의 원문 내용을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유전에 우이에 대한 설명이 6개가 있다. 공전, 동표의 땅을 우이라 칭한다. 성문, 마융이 말하길 우이에서 우는 해오이고 우이에서 이는 매이다. 후한서 동의전, 이에는 9종류가 있는데 유임금 당시엔 모두 합해 희중이라 했고 우이에 거주했고 양곡이라 한다. 나누어 9종족이고 무릇 부위를 우이라 한다. 설문해자, 우사는 요서에 있다. 일설에 우철이라 하며 양곡이다. 통전, 지금의 조선이다. 우사는 요서에 있고 이곳이 양곡이며 조선이다. 설사룡, 서고문은 우이는 해부근에 사는 모든 이족을 말하며 지금의 등주이다. 우흠 재승, 영해주를 우이라 한다. 영해주는 지금의 산동성 무평현이라 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거동표, 일출지지, 고명조선. 동표의 해 뜨는 땅에 살기 때문에 조선이라 이름하였다. 상서, 지리금석. 우이는 지금의 조선 땅이다. 공안국의 전에 동표의 땅을 우이라고 칭한다고 했다. 사기정의의 청주는 동쪽 경계 밖의 표이므로 동표의 땅이라 말한다. 우공추지에는 후한서 동의전에 의거하여 우이를 조선 땅이라고 하였다. 대개 조선은 옛날 청주에 속하였으므로 지금의 산동성 등주부와 더불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 공안국의 전에 동표의 땅이라는 말과 정확히 부합된다. 정리해보면 우이, 조선, 동표, 청주는 같은 지역 및 호칭을 말하는 것이며 위치는 대략 중국 산동성 등주 부근이라는 것입니다. 조선과 우이의 지역을 정리해보면 조선 우이 구이, 동표 희중, 양곡, 청주, 산동성 등주, 모평현은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과 우이의 위치는 대략 중국 산동성 일대의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우이 구이는 같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동반도 지역은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이다. 중국 하광학 선생은 동이 원류사에서 동이족은 감천고원, 연산산맥, 산동반도, 강소성, 절강성, 섬서성, 감숙성, 신강성, 황하중 하류, 회수유역, 양자강 유역, 발해연안 및 동북지역, 한반도, 그리고 몽고지역 등지에 분포하였다. 홍산문화, 대문구문화, 천량강문화는 동이족의 대표적 문화이다. 동이족은 일찍이 중국 대륙에서 크고 작은 수백 개의 부락과 제후국을 세우고 강대한 상왕조를 세웠다고 하였다. 중국 서량지교수는 중국 사전사화에서 은과 주 이전과 은나라 주나라 대에도 동이의 활동 무대가 실로 오늘날의 산동, 하북, 발해 연안, 하남, 강소, 안희, 호북지방, 유동반도, 조선반도의 광대한 지역을 모두 포괄하였는데 산동반도가 그 중심지였다고 했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서량지 교수에 의하면 지금 보이는 지역들이 고대부터 은나라, 주나라 당시까지 모두가 동이족의 활동 무대였다고 합니다. 동이족을 구이라고 하는데 동이족의 주요 종족이 9개의 이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초의 동이족은 새를 토템으로 하는 조이족이라고 하며 9개의 이족이 분화하여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갔으므로 동이, 즉 구이라고 할 때의 구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동이족은 그 대표적인 이족이 9개라는 것이며 동이족은 모든 이족들을 합하여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조선과 동이족, 즉 구이족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관련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저료, 외기, 단군 조선, 조선 전기, 노사신, 서거정 등 1476년 편찬, 단군 조선, 동방에 현이, 방이, 우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 등 9종류가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단군을 임금으로 세웠다. 계몽조선사략 1875년 관원용길 편찬 사만기 제1 단군 단군의 성은 환씨이고 이름은 왕검이며 조선 초의 군장이다. 9종류의 이족이 있었다.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신시라 하였다. 환웅이 아들을 낳으니 단군이라 하였다. 당 요임금 25년 무진년에 요임금 25년에 평양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하였고 후에 도읍지를 백악으로 옮겼다. 앞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옛날에 구이가 있었다고 하며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시라 하였고 환웅이 단군 왕검을 낳았다고 합니다. 단군은 요임금 25년, 즉 무진년에 조선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조선세기, 명나라 오명제 편찬, 당요임금 천하 29년 무진년에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무릇 단군 조선이라 한다. 환웅은 천신 환인의 아들이다. 태백산 단목 아래에 내려와 임시로 화합하여 단수 아래서 아들을 낳으니 무릇 단군이라 하고 이름을 검이라 하였다. 신명이 생하며 구의의 임금이시다. 마침내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에 단군이 9월살에 들어가 신이 되시니 수가 1048세이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명나라 역사책에서는 단군은 요임금 당시에 평양에 도읍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단군이 환인의 아들인 환웅의 아들이며 구의의 임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의는 동이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홍사, 동이열전. 동방에 오랜 나라가 있으니 이름하여 동이라고 한다. 처음에 신인 단군이 있었는데 마침내 9이족의 추대에 응하여 임금이 되셨다. 요 임금과 더불어 병립하였다. 그 나라는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의 병사는 비록 강했지만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지금 공빈이 편찬한 홍사 동이열전에 의하면 단군이 9이족, 즉 구의의 임금이 되셨고 요임금과 더불어 병립하였다고 합니다. 해동 역사, 단군 조선. 조선 후기, 한치은. 당 요임금 천하, 29년, 무진년에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고 무릇 단군 조선이라 한다. 단군의 이름은 검이다. 신명이 생하며 구의의 임금이시다. 앞에서 살펴본 기록들을 정리해보면 옛날에 구의, 즉 9개의 이족이 있었다고 하며 구이족이 단군을 임금으로 추대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지도가 단군 임금이 다스리던 고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전성기 고조선의 강역에 대하여는 고려사에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며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 의하면 고조선의 전사만 시대에 3개의 수도가 있었다고 한다. 아스락, 즉 하얼빈, 아리티, 즉 개평현 동북쪽 안시고어, 및 표라, 즉 지금의 평양이라고 한다. 산동 반도와 동이족. 중국 설양지 교수가 1954년에 출판한 중국 사전사화에 의하면 동이족의 활동무대 중심지가 산동반도였다고 한다. 1959년 산동성 태안 대문구에서 신석기 시대 후기의 대문구 문화가 발견되었다. 중국 학자들은 대문구 문화를 동이족의 문화라고 한다. 대문구 문화의 중심지는 산동성 곡부인데 이곳은 대표적인 동이족으로 알려진 소오금천의 활동 근거지였으며 공자 또한 산동성 곡부 출신이다. 신용하 교수에 의하면 산동반도 대문구 문화에서 출토된 유물에 그려진 문양이 고조선을 상징하는 아사달 상형 문양이라고 한다. 이 상형 문양을 풀이하면 아사는 아침의 고조선어이고 달은 산을 뜻하는데 이를 합쳐
하나의 아사달로 표시하면 고조선 말에 의한 나라와 수도 이름을 뜻한다고 한다. 단군신화 벽화 발견. 1786년 중국 산동성 가상현에서 무시사당의 석실이 발견되었다. 무시사당 석실은 전한건화 원년 BC 14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단군신화 내용이 그려진 화상석의 그림이 발견되었다. 중국의 사학자 왕의전은 중화원고사에서 한자의 연어는 대문구 문화시대로 소급된다. 대문구 문화는 중국 산동성 지역에서 기원전 4300년에서 기원전 2500년 무렵에 나타난 신석기 시대 후기 문화이며 동이족의 문화로 추정된다. 중국의 사학자 장원은 대문구 문화 유존보호 시에서 대문구 문화는 동이 소호족 문화의 유존으로서 양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뒤에 용산 문화로 발전해 마침내 갑골 문자를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대만의 문자학자 이경재는 동이족의 대표적인 인물은 순과 은나라의 시조인 설을 들 수 있으며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창일은 설과 동일 인물이며 중국 문자는 동이인이 창조하였으며 공자도 동이족인 은나라 사람의 후예이며 공자의 고향인 곡부는 곧 수호 금천의 옛 도시로서 동이 문화의 발원지이다 라고 하였다. 원나라 당시에 원나라의 영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다. 원사 천문지 사해 측검. 곽수경이 태사로서 전국에 27개소의 측량점을 설치하였는 바 동쪽 경계는 고려인데 고려는 곧 옛 조선 지역이다. 요임금 때 우이는 청주 지역이므로 측량은 당연히 조선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원나라의 영토를 측량하는데 동쪽 경계가 옛날 조선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조선 지역은 요임금 당시의 우위의 지역이었으며 후에는 청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임금 당시에 고조선이 존재했었다는 것이며 산동반도 지역까지도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백제와 고조선. 이번에는 백제와 고조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삼국 사기, 백제 본기, 온조왕. 백제의 시조는 온조왕이다. 백제는 그 계통이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함께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성씨로 삼았다. 남사, 이맥전, 동이. 백제는 그 선조가 동이이다. 사만이 있었는데 첫째가 마한이고 둘째가 진안이며 셋째가 변한이다. 변한, 진안은 각각 12개의 나라가 있었고 마한은 54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백제는 그중 하나이다. 주석 백제. 백제는 그 선조가 대체로 마한에 속한 나라였으며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 구당서, 열전, 백제전. 백제국은 본래 부여족에서 갈라져 나왔다. 일찍이 마한의 옛 땅이었다. 북사, 열전, 백제. 백제국은 대체로 마한의 족속이며 생리국에서 나왔다. 앞에서 살펴본 기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기록에서는 백제가 부여족의 한 갈래라고 하며 또한 고조선의 사만 중 마한에 속한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북사에서는 백제가 생리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후한서 동이 열전 부여국. 처음에 북위에 생리국 왕이 출타 중에 그의 시녀가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지금 보시는 후한서의 내용은 부여를 건국한 동명왕은 그 출신이 생리국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백제가 생리국에서 나왔다고 하였는데 부여도 생리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백제는 본래 부여와 같은 종족이었으므로 생리국 출신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삼국지 동의전 부여의 내용은 앞에 후한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후한서에서는 부여의 동명왕이 생리국에서 나왔다고 하였는데 지금 삼국지에서는 부여가 고리국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논형 기런편에서도 부여의 동명왕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형에서는 동명왕이 북위의 탕리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부여를 건국한 동명왕의 출신 국가에 대하여
기록마다 그 명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의 건국 신화와도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생리국에서 부여가 나왔다. 백제는 생리국에서 나왔고 또한 부여에서 나왔다. 그런데 부여의 출신 국가가 기록마다 다른데 부여가 생리국에서 나왔다고도 하고 탕리국 또는 고리국에서 나왔다고도 한다. 후한서에서는 생리국, 삼국지에는 고리국, 논영은 탕리, 위략에는 고리, 수신기에는 고리, 양서는 탕리, 한원에서는 탕리, 어람은 고리로 되어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논영의 탕리이며 탕리, 생리, 고리 등은 모두 같은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두식 표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인 탕리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등 중앙아시아의 언어로 하늘을 탱그리라고 부른다. 고대 트루크인들은 천산 산맥을 탱그리, 타우라고 불렀고 한자로는 천산이라고 썼다. 천산은 중국어 발음으로 텐샨이라고 발음한다. 하늘 천자의 발음인 텐은 탱그리, 즉 단군의 단을 한자로 표기한 형태였다. 하늘 천자는 중앙아시아의 탱그리, 몽골의 탕그리, 불가리아의 탕그라, 수메르어의 딩그르와 비슷한 음가를 가진다. 김정민 박사의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에 의하면 고대 투르크어로 단군을 뜻하는 탱그리는 탐가 문자로 틀리, 탱리이다. 탕리는 고대 투르크어의 탱리의 음차 문자이다. 탕리국의 탕리는 고대 투르크어로 단군을 칭하는 탱리의 한자 표기이며 탕리국은 단군국을 의미한다. 정리해보면 탕리국에서 부여와 백제가 나왔다. 그리고 탕리국은 단군국이다. 다시 말해서 탕리국은 단군 조선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군 조선은 고조선이다. 고조선에서 부여가 나왔고 백제도 나왔다. 이번에는 백제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건국, 삼국지, 위석, 동이전, 한전, 건안, 즉 후한, 헌제 연간에 공손강이 분유현 이남에 황무지를 분할하여 대방군으로 만들었다. 지금 삼국지에서 말하기를 후한 때 공손강이 둔유현 이남의 황무지를 나누어 대방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사, 열전, 백제, 동명의 후손에 구태가 있으니 매우 어질고 신의가 두터웠다. 그가 처음으로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 한의 요동태수 공손도는 딸을 구태에게 시집 보냈는데 마침내 동이 중에서 강국이 되었다. 당초에 백가가 건너왔다고 해서 나라의 이름을 백제라고 불렀다. 지금 북사 백제전에서 말하기를 부여 동명왕의 후손인 구태가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이 백제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제가 처음에 건국된 곳이 대방의 옛 땅이라고 합니다. 대방이라는 지명은 현재 중국 하북성 북경 일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서, 열전, 동이 백제에서도 앞의 북사와 똑같은 기록이 나온다. 부여 동명왕의 후손인 구태가 대방의 옛 땅에 처음으로 백제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대방의 옛 땅은 어디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서, 지리지, 한나라의 동북부는 유주이며 그곳에 사는 의무려산인데 안사고는 요동에 위치한다 라고 하였다. 지금 우공구주도에서 보듯이 유주는 북경 일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요동은 유주 일대, 즉 지금의 북경 일대였다는 것입니다. 한서, 지리지, 낙랑군. 낙랑군은 무제 원봉 3년에 설치하였다. 왕망은 낙선군이라 하였다. 낙랑군은 유주에 속한다. 낙랑군에는 25개의 현이 속해 있다. 낙랑군에 속한 현에는 조선현, 폐수현, 함자현,
대수는 서쪽으로 흘러 대방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수성현, 대방현, 둔유현 등등 25개의 현이 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서지리지 낙랑군 편입니다. 낙랑군은 한무제 3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랑군은 유주에 속한 군이라고 합니다. 또한 낙랑군에는 25개의 현이 속해 있는데 이곳에 대수와 대방이 나오고 대방현과 둔유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삼국지에서는 공송강이 둔유현 이남의 황무지를 분할하여 대방군으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서 지리지에 둔유현과 대방현 등이 나오고 있는데 유주 낙랑군에 속한 현이었다고 합니다. 유주는 지금의 중국 북경 일대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결국 백제가 지금의 북경 일대에서 건국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유주는 연나라가 있었던 땅이라 하여 연주라고도 합니다. 사기, 오제본기, 사기 집회, 마융이 말하길, 우는 수로와 토지를 헤아려 부주를 두었다. 수는 기주의 북쪽이 광대하기에 병주를 분치하였고, 연, 제는 매우 먼 지역이라 연을 나누어 유주를 두고, 제를 나누어 영주를 두었다. 지금 진나라 당시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서진 군국도를 보시면 맨 위쪽에 만리장성이 표시되어 있으며 오른쪽 위쪽에 낙랑과 대방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서와 요동도 보이고 현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백제가 나라를 건국한 대방은 지금의 중국 북경 일대였던 것입니다. 삼국 사기, 백제 본기 온조왕.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그 아버지가 추모인데 혹은 주몽이라고도 한다. 비류와 온조는 남쪽으로 갔다. 비류는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로 돌아가 살았다. 온조는 강 남쪽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이때가 전한 성제 홍가 3년 기원전 18년이었다. 비류가 죽었고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귀보하였다. 국호를 백제로 고쳤다. 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조 비류왕은 그 아버지가 우태이니 북부여왕 헤부르의 서손이다. 어머니는 소선호이니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이다. 비류가 동생 온조와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패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 정리해보면 백제 시저 온조왕은 주몽의 아들이다. 비류는 미추홀에 살았고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서 나라를 건국했다고 한다. 일설에는 백제 시조 비류왕의 아버지가 북부 여왕 헤부르의 서손인 우태라고 한다. 또한 비류와 온조가 패스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미추홀은 어디인가? 또한 위례성은 어디인가? 비류와 온조가 패스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로 왔다고 하였는데 패스는 어디이며 또한 대수는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패수, 대수, 미추홀은 패스와 대수 부근이다. 앞에서 살펴본 한서 지리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유주에 속한 낙랑군에는 25개의 소속현이 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낙랑군 안에 패수현과 대방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수는 서쪽으로 흘러 대방에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방현이란 명칭은 본래 대수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대방군, 한나라 때 대방현을 설치했다. 후한 말기에 공송강이 낙랑군 남부를 나누어 대방군 땅으로 하였다. 이는 대수로 인하여 대방이라 명칭한 것이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대방이라는 명칭은 대수 때문에 생겨난 명칭이라고 합니다. 수서지리지, 요서군. 요서군은 과거에 영주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대업 초에 요서군을 설치하였다. 요서군에 대방산, 동려산, 계명산, 송산이 있다. 지금 수서에서는 수나라 당시에
과거의 영주 지역에 요서군을 설치했는데 그 요서군에 대방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당 정인보 선생에 의하면 북경 동쪽에 대방산이 있다고 합니다. 한서지리지. 요동군. 요동군은 진나라 때 설치하였고 유주에 속한다. 18개 현이 속해 있다. 방평현. 방평현은 대요수가 세외에서 나와 남쪽 안시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요수현, 요양현. 요양현은 대량수가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요양현에 이르러 요수로 들어간다. 번안현. 번안현은 폐수가 세외에서 흘러나와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바다로 들어간다. 지금 요동군을 설명하면서 요수가 나오고 패수도 나오고 요양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 당시의 요동, 요양, 요수, 패수 등은 모두가 북경 일대, 즉 유주에 있었던 지명들인 것입니다. 역사의 변천에 따라 요나라 건국 이후에 현재의 위치로 지명들이 이동한 것입니다. 진나라 당시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서진궁국도를 보시면 만리장성 밖에서 요수가 발원하여 장성을 끊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서, 요동, 현도, 낙랑, 대방이 보이고 있는데 지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유주의 지역입니다. 낙랑, 대방 아래로는 동래와 등주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가 최초로 건국된 위치는 대방의 옛 땅이며 또한 비류와 온조가 처음으로 나라를 건국한 곳이 패수와 대수 부근인 것이므로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유주 지역이 바로 백제의 건국지가 되는 것입니다.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인 천남산의 묘지명에서 패수가 나온다. 천남산 묘지명. 옛날에 동명이 기에 감흥하여 표천을 넘어 나라를 열었고 주몽은 해를 품고 폐수에 임하여 나라를 열었다. 지금 보시는 천남산 묘지명에서는 부여를 건국한 동명이 표천 부근에 부여를 건국했다고 하며 주몽은 패수 부근에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최초 건국지는 지금의 북경 부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제의 최초 건국지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제가 도읍지를 옮기다. 위례성에서 한산으로 천도하다. 13년 기원전 6년 여름 5월에 왕이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번갈아 우리 강역을 침공함으로 편안한 날이 적다. 하물며 요사이 요망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국모께서 돌아가셨다. 형세가 스스로 편한지가 않으니 장차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을 나가 한수의 남쪽을 보니 땅이 기름짐으로 마땅히 그곳에 도읍을 정하여 오래도록 편안한 계책을 도모해야 하겠다. 13년 가을 7월에 한산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들을 옮겼다. 14년 기원전 5년 봄 정월에 도읍을 옮겼다. 문정창 선생의 백제사에 의하면 본시 백제는 발해만 대방고지에서 나라를 세웠다가 얼마 후 한반도 한성 지방으로 나라를 옮겼다고 한다. 초기 백제에 관한 또 다른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송서, 이만열전 백제,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천열이 밖에 있었다. 그 후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여 다스리자 백제는 요서를 차지하여 다스렸다.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라 한다. 남사동이 열전 백제, 백제는 그 선조가 동이족의 사만국인데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천열이 밖에 있었다. 진나라 때에 이르러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여 다스리자 백제 역시 요서와 진평 이 군의 땅을 차지하여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하였다. 통전 동이 백제, 진나라 시대 고구려가 앞서 요동을 경략하여 차지하자 백제도 요서, 진평 이 군의 땅을 차지하였다. 지금의 유성과 북평 사이이다. 통전에서 말하기를 진나라 당시에 백제가 요서와 진평을
차지하였는데 그 지역은 유성과 북평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성과 북평은 과연 어디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에서 유성을 보겠습니다. 유성현. 유성현은 한나라 때 설치했고 지금의 열화조양현이다. 후한서 주석을 살피건대 예성은 현재 영주의 남쪽이다. 즉 한나라 유성은 당나라의 영주치소가 아니다. 또한 이 조락은 영평부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진방적은 역대 지리 연역표에서 창녀 서쪽 50리에 있는 정한사가 옛 유성이라고 하였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에서는 유성이 열화조양현이라고도 한다. 또는 영평부 경계에 있다고 하며 창녀 서쪽 50리에 있는 정한사가 옛 유성이라고도 한다. 수서지리지 요서군. 요서군은 과거에 영주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요서군의 유성에는 후이 때에 설치했으며 영주 활용성에 있었다. 지금 수서에서는 유성현이 요서군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윤영성 조양시가 옛날에 유성이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의 윤영성 조양시가 옛날에 유성이었다는 견해는 지금의 유화가 고대의 유수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된 견해이다. 지금의 유화는 유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생긴 지명이다. 진나라 당시에 행정구역을 기록한 서진군국도에서 보듯이 고대의 요수는 만리장성을 밖에서 안으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요수는 지금의 유화가 아니다. 고대의 요수는 지금의 북경 일대를 흐르고 있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대청 광여도입니다. 영평부도 보이고 창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에서 이 조락은 유성이 영평부 경계에 있다고 하였고 진방적은 유성이 창녀의 서쪽 50리에 있다고 했으므로 유성의 위치는 지도에서 보이는 영평부와 창녀의 위치 북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서에 따르면 유성의 위치가 요서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안군국도와 서진군국도에서 요서라고 표기된 위치가 요서군이므로 그 속에 유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북평은 과연 어디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고금 지명대사전 북평군. 북평군은 진나라 때 설치했고 후이 때에 폐지했다. 옛날 치소가 지금의 직내 준화현 서쪽에 있다. 후이 때 설치하고 수나라 초에 폐지했다. 다시 북평군이라 하였다. 당나라 초에는 평주라고 하였고 후에 북평군이라 불렀다. 또 다시 평주로 고쳤으며 지금의 직내 노령현이다. 직내는 후에 하북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명 일통지 북평군 조선현. 조선성의 유적이 영평부 경내에 있다. 북평은 군 이름이다. 고죽은 옛 이름이고 북평은 진나라 때 이름이며 노령은 북이 때 이름이다. 북연 때는 평주와 낙랑군이라 불렀고 북이 때 낙랑군을 북평군으로 바꾸었다. 보시는 지도에서 요서 아래에 북평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체적인 위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유성과 북평의 위치는 대략 북경 북은 즉 노룡현 일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제가 차지한 요서, 진평은 유성과 북평 사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은 지금의 중국 북경 북은 노룡현 일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백제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백제는 옛날의 레이족이라고 한다. 레이족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중국 산동반도 일대 지역에 거주했으며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라고 합니다. 산동반도 지역은 고대로부터 동이족들의
활동 중심지였으며 그 동이족들 중에 백제인들의 조상인 레이족들도 있었다. 레이족을 포함한 산동 반도 지역의 동이족들은 대문구 문화 및 용산 문화 등을 만든 주인공들이었다. 주나라 이전부터 레이족은 커다란 나라인 레국을 건국하였으며 여러 기록에서 보듯이 산동 반도 일대는 주나라 당시까지 단군왕검의 나라인 고조선의 영토였다. 동이족, 즉 구이족들이 단군을 임금으로 추대하였다고 하며 레이족이 건국한 산동 반도 일대의 레국도 당연히 고조선에 속한 여러 나라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산동 반도 지역은 고대로부터 해양 활동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어쩌면 백제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뛰어난 선박건조 해양 기술을 갖춘 강력한 해상 세력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산동 반도 일대의 지명이 본래부터 제였다고 한다. 산동 반도 지역과 제라는 나라 이름은 깊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백제도 나라 이름에 제자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명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백제의 기원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백제가 전성기에 유서, 산동, 강소, 절강성 지역 등과 일본 열도를 지배했었다는 기록들이 있는 바. 다음 시간에는 대륙 백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사 TV입니다.